자, 교과서 120쪽 독도와 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도를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필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독도입니다. 독도는 이제 삼국시대 이래의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이죠. 바로 우리가 신라 장군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사부 장군이죠. 그래서 이사부 장군이 지증왕 13년에 당시 이제 우산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우산국은 당시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독립왕국이었는데 이 이사부 장군이 이제 나무로 만든 이제 사자 모양을 가지고 이제 이 우산국의 주민들을 갖다가 위협을 해서 결국 이제 이 우산국을 512년 복속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 우산국은 이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자리매김하는데요. 고려 시대에도 이 독도를 이제 울릉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한 그런 이제 기록이 보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조선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 그 세종대왕 때 그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그 교과서 120쪽 맨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울진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산은 독도를 얘기하는 거고 무릉은 이제 울릉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독도가 보이죠. 여러분들 이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이 울릉도에 이제 들어가서 독도 전망대를 가보면 정말 이 날씨가 맑으면 어렴풋이 이 독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은 시마네현 오키섬입니다. 이 오키섬에서 독도까지는 이제 157km인데 날씨가 맑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맑아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157km 떨어져 있으면 바다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맑으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세종실록 지리지에 이제 이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했고, 또 우리 교과서 121쪽에 보면 맨 오른쪽 위에 보면 팔도 총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울릉도와 우산도로 이제 표기하면서 조선의 영토를 이제 명확히 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다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조선 숙종 때입니다. 여기 이제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실 이 조선은 조선 태종 이방원 때부터 공도 정책 또는 이제 쇠환 수토 정책이라 해서 여러분들 그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왜구가 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많이 약탈을 하죠. 그래서 섬에 살고 있는 조선의 주민들을 이 내륙 지방으로 이주시켜서 사는 그런 이제 공도 정책을, 섬을 비우는 정책이죠. 섬을 비우는 공도 정책을 500년 동안,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특히 이제 조선 후기 숙종 때가 되면 이 울릉도와 독도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일본 어부들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당시 이 부산 동네의 수군 출신인 바로 이제 외관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는 우리 그 안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두 차례 일본의 그 에도 막부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고 이제 돌아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의 활동이 되는 거죠. 또한 1877년에는 메이지 정부의 그 최고의 관청, 일본 최고의 행정기관인 태정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태정관에서 태정관 지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다케시마의 한 섬은 자, 본방 일본과 관계 없는 것임을 명심히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제 이 문서상으로 이제 남겨 놓았죠. 이게 바로 이제 태정관 지령입니다. 일본 측 문서, 일본 최고의 관청인 이 태정관에서도 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지령문을 시마네현에 보내서 일본 스스로 독도가 이제 조선 영토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랬다가 이제 1900년 10월 달에 자, 이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합니다. 그리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해서 울릉군수가 울릉도와 독도를 적극적으로 이제 관할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제 이 러일 전쟁이죠. 1904년에 일어난 이 러일 전쟁, 바로 이제 1905년에 끝이 나게 되는데, 그 일본은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에 무주지 선점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독도를 이제 이 불법 강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로 이제 지방 정부의 고시로 결국 이제 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이제 불법 강탈하는데, 사실 이 시기는 이 뭡니까?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이 이제 맺어질 그런 무렵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간도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는 이제 중국을 차지한 뒤에 그 자신들의 본거지인 만주 지역을 이 봉금지대로 설정을 하고 성역화하면서 이제 출입을 통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국경지대에 살던 조선인 중에서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산삼을 취취하거나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에 청나라가 양국의 이제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자 이 조선과 청나라의 관리들이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조선 숙종 때 바로 여기 이제 1712년에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을 합니다. 이 백두산 정계비는 이제 이 백두산의 경계를 정한 비석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9세기 이제 들어서 관리의 수탈을 피하려는 조선인들의 이 간도 이주가 이제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들은 이제 황무지를 개간하고 논밭을 만들어서 생활 터전으로 삼았죠. 사실 이제 간도 일대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것도 이제 이 무렵이죠. 이 조선인의 간도 이주가 늘자 결국은 이제 이 조선과 청 사이에 이 땅이 네 땅이냐 내 땅이냐라고 하는 이제 간도 귀속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청나라가 이제 이 조선인들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이제 간도 귀속 문제가 이제 발생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1903년에 이제 대한제국은 간도를 이제 함경도에 편입을 시키고 또 이범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도를 우리 영토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했었죠.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그 외교 분야의 한청 통상조약과 함께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했다. 전 시간에 지난 광무개혁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간도 귀속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 백두산 정계비에 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간도가 누구 땅인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명확히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이 간도 귀속 문제인데, 사실 이제 숙종 때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울 때는 이제 그 큰 문제거리가 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19세기 말에 조선인들의 이제 이주가 늘어나니까 이제 이 간도 귀속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땅이 누구 땅인지를 이제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두산 정계비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제 이 서위 압록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위 토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핵심 문장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이제 서쪽으로는 조선과 청의 경계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 그래서 압록강 북쪽에는 청나라 땅, 남쪽은 조선 땅이다. 여기서는 이제 조선과 청이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동쪽으로의 경계선인 이 토문강의 위치를 둘러싸고 해석이 이제 서로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토문강의 옛 이름은 도문은 곧 두만강이다.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는 곧 두만강을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로 삼아야 되니까 간도는 청나라 땅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조선의 입장은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만강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이 북쪽으로 흘러가서 이제 숭화강이 되는, 즉 숭화강의 지류가
토문강이다. 그래서 이 토문강을 경계로 할 때 간도는 바로 조선의 땅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이 간도 귀속 문제의 핵심 내용인 거죠. 이 간도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이 숭화강과 두만강 사이에 있는 마치 섬처럼 보인다 그래서 섬은 아니지만 사이간자 섬도자를 써서 간도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간도 귀속 문제가 있었고 대한제국은 1903년에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파견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를 했으나 문제는 바로 요거죠. 바로 이제 이 1905년에 을사늑약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으로부터 이제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1909년 바로 이 간도 협약을 누구랑 누가 맺는 거죠? 청과 일본이 맺는 거죠.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일본이 외교권을 쟁사하니까 청과 간도 협약을 맺고 당시 이제 일본은 안동 봉천간 철도 부설권, 이제 남만주 철도 부설권 또는 이제 안봉선 철도 부설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그다음에 이제 탄광 채굴권 등을 그러한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등을 이 청나라로부터 얻는 대신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이제 인정해준 청과 일본 간의 협약이 바로 간도 협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독도 직직사입니다. 바로 드론으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과 답사를 할 때 찍은 사진인데 왼쪽에 있는 게 서도고 오른쪽에 있는 게 동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동도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당시에 선생님과 박시영 선생님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답사를 했었던 그런 장면이죠. 지금 이제 이 선착장 위로 이제 이 독도 경비대원들의 모습인데 이 독도 경비대는 이제 울릉도에 본부를 두고 있고 3개 소대가 이제 이 3교대로 독도를 한 달씩 이제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에는 이제 울릉도에서 파견된 독도 경비대원들이 한 30명 정도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역시 드론으로 찍은 직직사인데 서도의 모습이죠. 이 서도는 지금 보시는 여기 삼형제 굴바위도 있고 탄건봉도 있고 촛대바위도 있는데 이 왼쪽에 파란색 건물을 보면 이게 독도 주민 숙소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민간인이 두 분 계시는데 바로 이제 선생님 오른쪽에 계시는 이 두 부부입니다. 이 부부인데 바로 이제 얼굴이 좀 시커멓게 생기신 이분이 김성도 씨고 그 부인인데 요 두 분이 이제 이 독도의 유일한 민간인으로서 이제 오랜 기간 이 독도에서 이제 살고 계셨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김성도 씨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독도에 이제 이 김성도 씨가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이제 그 부인 혼자 사는 걸로 선생님은 지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보면 김성도 씨를 이제 만났는데 명함을 하나 건네주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대구은행 사이버 독도 지점 명예 지점장이라고 하는 명함을 선생님한테 주는데 아마 대구은행에서 이 명예 지점장으로 위촉을 하고 이 명함을 만들어서 이제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이 서도의 모습인데 바로 여기가 이제 삼형제 굴바위고 요게 이제 촛대바위 저 뒤에 있는 게 탄건봉입니다. 자, 동도를 배경으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오른쪽에 있는 이 동도가 바로 여기 이제 꼭대기에 보면 이제 독도 경비대가 이제 근무하는 그 곳이 있습니다. 자, 서도의 모습이죠. 여기 이제 독도 주민 숙소도 이제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동도가 서도죠. 뒤쪽에 보니까 탄건봉이 있죠. 여기 이제 앞에 돌팻말에 대한민국 이 동쪽 땅끝이라고 돼 있죠. 대한민국 동쪽 땅끝이라고 하는 돌팻말에서 이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자, 사전에 우리 같이 간 우리 이제 우리 세명고등학교 여러분들의 선배죠. 요 학생인데요. 요 학생이 지금 드론을 띄워서 국방부의 허가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그냥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이제 찍은 드론 사진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제 2년 전에 우리 학교 학생들과 함께 독도 타이포셔너리 카드놀이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사회과 전용실에
오시면 그 카드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의 뜻을 그림으로 글자 속에다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이 뭡니까 독도와 울릉도와 관련된 카드를 좀 보면, 자 이건 울릉도죠. 울릉도, 그러니까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울릉도를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까지는 이제 한 배로 한 3시간 반. 그래서 이제 이 강릉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밑에 그 울진 후포항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 포항에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강릉에서 가게 되면 강릉이나 이제 동해 묵호항에서 가게 되면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이제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이제 이 왕복으로 하게 되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또 걸리게 됩니다. 자, 독도는 이제 동도와 이 서도로 이제 이 큰 두 개의 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동도에 이제 바로 독도 경비대가 있는 거고, 자, 이 서도도 이제 이렇게 독도에 이제 이 동도와 서도가 큰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87.4km입니다. 여기 이제 87.4를 이렇게 이제 숫자를 이제 그림 문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일본 옥기섬에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맑은 날에는 이제 관찰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우산봉은 바로 동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 98.6m인데 우산봉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서도의 정상부는 이제 대한봉입니다. 독도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곳이 서도의 대한봉이고 168.5m가 되겠다. 자, 이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제 이 우산국을 복속한 바로 이사부에 대한 이 타이포셔널이가 되겠죠. 여기 이제 하슬라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릉이죠. 오늘날 이제 강릉을 하슬라라고 불렀고, 거기에 이제 이 강릉의 군주가 돼서 우산국을 이제 복속을 했었고, 자, 조선의 쇠환 수토 정책인데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제 공도 정책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섬을 비워서 외구의 약탈을 이제 금지, 외구의 약탈로부터 이제 이 벗어나는 그런 이제 정책이 되겠죠. 그리고 자, 세종실록 지리지, 우리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세종대왕을 타이포셔널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 우산과 무릉은 이제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자, 조선 숙종 때 에도막부에 두 차례 건너가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고 돌아온, 자, 안영복이죠. 여기 이제 이 선생님 얼굴을 그렸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보다는 좀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잘생기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77년 일본의 그 메이지 정부의 최고 기관이죠.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 일본에서도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라고 인정한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서 바로 울도 군수가 울도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울릉도의 군수가 울릉도와 독도를 이제 관할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했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고요. 1905년에 이제 시마네 연고시 제49조. 그래서 일본은 자, 이 러일 전쟁 중에 우리나라의 의견 없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강제 편입하였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이제 다케시마라고 이제 부르는데, 바로 이제 일본 사무라이들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국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서 타이포셔널리를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로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교과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을 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표시하면 바로 안영복이죠. 네모를 좀 치시고, 조선 후기 안영복의 활동으로 일본 에도막부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1900년 10월달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를 군으로 성격하고 울릉군수가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게 한 고종의 명령서가 되겠죠. 그런데 자, 러일 전쟁이죠. 네모를 치고, 일본은 이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에 무주지 선점, 이 주인 없는 섬이라는 얘기죠. 주인 없는 지역을 먼저 점령했다라는 논리로 독도를 불법 점령을 하였다. 밑줄을 좀 치고요.
자, 간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도는 우리 교과서 57쪽에 그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고 안영복이 독도를 수호하다. 여기 이제 독도와 간도에 대한 내용이 또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죠. 조선 숙종 때 청과 조선의 관리들이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자,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했다. 이걸 좀 써놓겠습니다. 1712년이죠. 그때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가 19세기 후반에 이제 조선인의 간도 이주가 늘어나니까 청나라가 이제 이 조선인들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간도 귀속 문제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백두산 정계비에 있는 서위 압록 도미 토문이라고 하는 문장의 해석을 둘러싸고 간도가 네 땅이냐 내 땅이냐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간도 귀속 문제가 일어났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뭡니까 이 1903년에 대한제국은 이제 간도를 함경도에 편입시키고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를 했지만 결국 이제 1905년에 이 을사 늑약이 문제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강탈한 상태에서 일본이 청과 간도 협약을 맺어서 바로 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과 탄광 채굴권 이런 것들을 이제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을 하였다. 넘겨주었다. 이게 바로 간도 협약입니다. 여기 제목에다 네모치고 별표를 좀 하나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도문강이 바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두만강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교과서 오른쪽 121쪽에 독도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독도와 관련된 우리 그 한국 측 또 일본 측 사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분들 따로 좀 한번 쭉 읽어 보기 바랍니다. 여기 심한해연 고시의 이제 불법성도 한번 읽어보시고 대한제국 정부의 반응도 한번 보기 바랍니다.